신생아를 학대하는 듯한 글을 올린 간호사에 대한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담당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아기를 조롱하고 학대한 듯한 글을 올려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병원장이 공식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최근 보는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간호사가 본인의 SNS에 분조장 올라오는 중,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 몇 시입니까? 지금 좀 자라. 아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죠. 우는 거 안 달라졌더니 조용해서 보니까 이러고 있다. 왜 태어나도 되겠구만 여기를 왔냐. 성악설이 맞는 이유 등등. 저 말도 못하고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은, 특히 호흡을 제대로 못해서 태어난 지 7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그런 신생아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SNS에 이 본인이 돌보고 있는 그것도 신생아가 그냥 신생아도 아니고 중환자 신생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단히 부적절한 말을 올린 그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에 호흡곤란이 와서 7시간 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게 된 신생아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대단히 아이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낙상을 암시하는 듯한 낙상 마렵다라는 이런 사실상의 이 은어 같은 것도 쓰면서 굉장히 공분을 낳고 있고, 지금 해당 병원장 사과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병원장까지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장부장님, 신생아를 낙상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싶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소변 마렵다에 비유해서 뭐뭐 마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낙상 마렵다라는 것은 이제 낙상시키고 싶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저는 저 간호사분의 이 직업윤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애를 낳아 키우면서 이렇게 신생아의 경우에는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입원시켜서 그 경과를 지켜보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그 만난 간호사분들은 아이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간호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부모가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간호사분의 저 그릇된 행동, 그리고 글 몇 마디 때문에 신생아를 이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수많은 간호사분들까지도 오해를 받게 만든 것 같아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저런 사람은 저런 곳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글을 올렸을까 이해가 도통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 간호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중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까 장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장까지 경찰에 고소돼 있는데, 근데 뭔가 학대를 실제로 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간호사는 뭐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동 학대의 범위는요, 성인에 대한 범죄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신생아나 10세 미만인 경우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지도 않습니다. 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 위중함 때문에 그런 건데, 아동 학대라는 건 당연하지만 유형력의 행사도 들어가지만요, 정서적인 건전한 발전에도 저해되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형사 입건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아마 계속해서 처벌까지도 좀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고, 지금 병원 측에서도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별도로 또 중징계라는 게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재취업을 금지한달지 아니면 간호사 자격증을 박탈한달지 이런 부분까지 또 행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박탈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가장 바라는 사람은 아마 이 피해 아이의 부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물론 이 피해 아이의 아버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학대에 가담한 간호사가 더 있다, 3명이 더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알려진 건 3명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해왔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 말고도
계속 이랬단 말이잖아요. 그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 가슴 하나씩 떨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구자부장님, 물론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저렇게 SNS에 버젓이 올린 거 보면은 처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면 그런 글을 그렇게 무심코 올릴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아이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다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심코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바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그 흔히 하는 하이니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대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에는 29개의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300개의 경미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 피해 아버지가 의심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것은 SNS고, 그리고 가담한 사람은 3명의 간호사지만 혹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피해 아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아마 많은 부모들의 우려이고 걱정일 겁니다. 이 우려와 걱정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저 해당 병원뿐만 아니라 신생아를 다루고 신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많은 의료시설에서는 이번 기회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의료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그 제안을 드리자면, 예. 요즘은 굉장히 스마트 기기나 IoT 기술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24시간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직업에 대한 그 뭐 감시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잘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라면 자기 신생아, 자기 아이만이라도 비출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시행 중인 병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모든 병원은 투명 유리로 누구나 와서 신생아가 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 보도가 많은 신생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몇몇 사람의 일탈된 행동이 다수를 그 잘못되게 비판의 이 대상이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정반대의 따뜻한 모습을 보였던 간호사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아빠. 아빠. 이거 아빠야? 그치. 아빠랑 엄마가 지고 빨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얼른 나와서 엄마 보러 갔다 올게. 지고 왜 이렇게 이뻐? 울지도 않고. 지고 사랑해. 지고 사랑해. 네,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중환자 신생아실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아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간호사 개개인의 직업 의식이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뭔가 정책이나 구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공분의 대상을 그냥 한 개인에게만 쏟아냈을 때는 구조적인 점검이나 대안 마련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중환자실의 한 간호사분은 이거 일부러 찍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성만 담겼던 거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친부모만큼이나 사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건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면 중환자실 운영 체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지, 지원 체계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